예, 지금부터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박근혜 정부 촛불 개헌 문건 사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정치부 박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그 정보위원회가 안보 지원사를 국정감사하면서 일단은 뭐 계엄이라든지 쿠데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네. 물론 여당과 야당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하고 임태훈 군인 인권센터장 네. 이 공방전이 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임 소장이 당시의 수사를 군 1차 단계 수사를 당시의 수사 책임자가 막았다 이렇게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 하태경 의원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일단은 청와대가 직접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 하의원이 공개한 최종본 문건이 가짜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맨 먼저 의문을 제기한 쪽은 이 하태경 의원이었는데요. 하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 최종본, 그러니까 하의원이 가지고 있는 최종본에는 12개만 공개됐고, 예. 이 국민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대한 계엄 해제 시도 조치 사항 등 이 9개 항목은 빠져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최종본에 빠진 내용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이 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항목이 청와대가 발표한 21개 항목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하의원이 갖고 있는 최종본의 문건에는 이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의원이 갖고 있는 문건이 최종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당시 하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이 문건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방송에서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단순히 일단은 하의원은 주장은 이 계엄 문건 최종본이 나와 있는데 이 최종본에 나와 있는 문건 항목의 내용이 다르고 이거를 청와대가 알면서도 최종본을 이렇게 제시한 것은 최종본이 아닌 중간 버전의 문건이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는 하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최종 수정 일자를 확인해 보면 최종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즉, 이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3월 3일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2017년 5월 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하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면은 하태경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건 그리고 임태훈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문건 진정성 이런 것은 검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문건이 최종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건을 가장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청와대인데 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직까지는 공방 수준에서만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왜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어제도 일단은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서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압박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일단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라고 했고 오늘 춘추관장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는군요. 이 계엄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고, 또 새로운 최종본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되면서 올해 또 다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은 하태경 의원이 갖고 있는 최종본의 이 문건에 대한 실체를 어디서 전달받았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청와대가 나서기 전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직접 나서서 하태경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이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청와대에 원본 문건이 있는 건 맞습니까? 청와대가 처음에 계엄령 문건을 지난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 확인 규명을 해줄 수 있는 당사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 문제를 하태경 의원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간의 이 공방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그 종합정책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전날 이전에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질의됐지만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그 오늘 하태경 의원 MBC 라디오 프로그램 네. 출연을 했었죠. 여기서도 좀 나왔던 얘기가 있었던데 네. 어떤 얘기였습니까? 일단은 하태경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임태훈 소장이 반박했던 의견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일단 임태훈 소장이 그 최종본을 포렌식으로 복구한 문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기를 했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된다면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우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임태훈 소장이 하태경 의원이 기무사로부터 징계받은 이들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받은 최종본이라는 문건이 기무사로부터 징계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하자 네. 그 하태경 의원이 이 부분 문제는 제가 뭐 바보냐 크로스 체크하고 다 했다며 확인을 거듭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마치 그 영화 타짜를 보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 서로 자기 패를 먼저 제시해라. 이런 내용 같습니다. 청와대가 어느 정도 키는 가지고 있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이거 뭐 검찰로 또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공방 수준에 그쳐 있고 일단 검찰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검찰 고발한 상태는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나중에 추후 이 문제를 갖고 또다시 이 문제를 갖고 검찰 고발할지는 좀 살펴 지켜봐야 됐고요. 예. 다만 어제 하태경 의원이 어제 다른 법안을 발의하는 자리에서 오후에 개헌 문건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가지겠다고 어제 오전에 발표했는데 네. 오후에 당시 추가 회전을 가지려고 했지만 오후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냐고 이제 기자들이 주변에서 묻자 일단은 하 의원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청와대의 움직임을 좀 더 보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추후로 밀어놨습니다. 예. 일단은 이 검찰 조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임태훈 소장이 당시에 지금 이제 공군에 있는 당시 수사단장이 특별수사단이 이 검찰과 군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군 검찰이 그 조사를 했었죠. 네. 당시에 수사단장이 덮었다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했고 물론 일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법적인 불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하자, 검찰 힘 빼자 하고서 계속 검찰로 사건들이 가고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 있던 청와대, 그때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있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임태훈 소장은 어제 이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이 문건 논란과는 별개로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문건이 기무사 문건이었는데 이 문건과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희망 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건이 작성될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급변 상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청와대 문건에는 또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 이 나중에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 문건을 폭로한 임태훈 소장은 어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력을 검토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당시 상황은 그렇게 북한이 긴급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던 상황인 걸 보면 네. 또 북한을 한반도 영토 내로 판단하면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 이건 법적인 판단 같은데 조금 무리한 부분도 좀 있군요. 문건의 일부 첨부 내용에도 북한의 이러한
사태가 시급하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첨부돼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가정적이긴 합니다만 어떤 국지적인 도발에서 비롯되는 계엄 선포는 현실성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더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북한 그러니까 희망 계획이라는 것 네. 이것은 지금 민태훈 소장이 가지고 있는 문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건이 두 장이라는 네, 얘기군요. 기무사에서 두 건이라는 얘기군요. 제작한 문건과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과 그리고 어제 추가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청와대에서 자체 제작한 문건 이 두 가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언제 먼저 그러니까는 작성의 선후 또는 당시의 황교안 대통령 대행, 고란 대행, 다시 말해서 어디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어제 일단 공개한 거에 따르면 어제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먼저 자체 제작한 문서가 먼저 계엄 문건이 작성됐고 예. 그 나중에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이 예. 자체 제작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희망계획이라는 것이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지시를 해서 네. 손모신가요? 당시 행정관인가 비서관인가 있었는데 전문가에게 그걸 준비해보라 했던 것이 바로 이 문건이군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세 개의 문건이 있는 거죠. 네. 군인권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문건이 기무사 문건, 청와대 문건 네. 각각 하나씩 있고 하태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네. 하태경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게 또 한 문건이 또 있고 청와대에 있는 문건은 그럼 별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하고 같이?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문건도 군 인권센터 소장이 갖고 있는 문건과 동일시 해야 된다고 좀 짐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반응을 할 때 군 인권센터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청와대에서도 그 문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네. 이것이 어느 쪽의 문건인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않았군요. 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하태경 의원도 오늘 MBC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예. 임태훈 소장이 갖고 있는 문건이 어디서 도대체 받은 것이냐, 이 문건 출처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권력 핵심부에서 이 문건을 임태훈 소장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냥 시간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총선이 바로 있고 총선에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이 문건은 좀 자세하게 잘 좀 따라가 주기 바랍니다. 네. 예, 고생했습니다.